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남기는 영상인데요. 내일이 코리아 OCK다 보니까 이런저런 짐을 챙기다가 이거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겨놔서 대회에 처음 출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한 5분 10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부연 설명들이 많아지면서 대회에 처음 출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코리아 OCK 대회에 처음 출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너스 영상으로 작년에 코리아 OCK 대회 1등 하셨던 우리 장동국 선수, 이제 스카르파의 공식 선수가 되셨는데 장동국 님과의 전화 인터뷰도 있습니다. 내일이 코리아 OCK인데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패킹을 하시고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코리아 OCK 출전하면서 나는 어떻게 출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막 이제 인증샷들을 올려주시는데, 저는 이제서야 코리아 OCK 좀 장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회 규정상 반드시 이제 필수로 지참해야 되는 장비들, 물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들 유튜브로 만들어 보면은 조회수가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이제 필수 장비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대회 규정 홈페이지에 보면은 PDF로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필수 장비 목록에는 레이스 백팩, 트레일 러닝용 경량 베스트, 배낭, 벨트색 가능. 필수 장비를 모두 넣을 수 있다고 하면은 벨트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벨트인데 물통 또는 물백이라고 해서 1리터 이상, 뭐 22K나 50K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1리터를 50K 같은 경우는 이제 배낭용 베스트를, 여기 물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500, 500, 소프트 플라스크 500, 500, 이제 1리터. 아치맥스 베스트는 이제 5리터 용량인데요. 대회 같은 경우는 CP들이 중간중간에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리터로도 충분히 50K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트레일 러닝화, 트레일 러닝용 신발, 운동화는 안 되고, 또 만약에 개인 사유로 다른 종류의 신발을 착용 시에는 주최 측에다가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발이 불편해서 어떤 트레일 러닝화를 신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살로몬 펄사 트레일 프로, 이 신발을 제가 신고 대회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 발등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을지. 이 신발은 다 좋은데 비가 올 때 엄청 쥐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비 올 때 이 신발을 신고 달려본 적이 없어서 발 상태가 괜찮으면 내일은 살로몬 펄사 트레일 프로를 신고 달릴 예정이고, 브룩스 캐스케디아 16, 정말 저의 최애 트레일 러닝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발이 안 좋거나 어딘가 불편할 때 그때 무조건 그 발을 믿고 맡기는 신발, 내구력도 좋고 좀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짱짱한 프로텍션, 그런 느낌이 강한 신발이고, 신고 달리면은 장거리를 달리더라도 발이 상당히 쾌적합니다. 아마도 내일은 브룩스 캐스케디아 16을 신고 달릴 확률이 높고요.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대회는 호카죠. 호카 스피드고트 5. 작년에 코리아 OCK 때 스피드고트 4를 신고 그때 이제 스피드고트 4는 장렬하게 산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속주행, 만약에 좀 속력을 내는 게 가능하다 싶으면은 스피드고트 5를 신고 달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스피드고트 5나 살로몬 펄사 트레일 프로, 브룩스 캐스케디아 16, 이 세 신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상하 의류,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트레일 러닝 바지, 기능성 하의와 상의인데, 저는 이제 T8 반바지, 요즘 저의 최애템. 다리 길어 보이고 소재 가볍고 또 속건성도 아주 좋고. 그런데 이 T8 바지만 입게 될 경우에 너무 이게 소재가 좀 얇기 때문에 땀이나 비 때문에 살에 좀 달라붙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슬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팬티 같은 T8 이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올해부터 T8을 입기 시작했지만 이거를 원래부터 이제 착용하던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또 내구력도, 소재는 되게 실크처럼 얇지만 생각보다 내구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1년 내내 이제 트레일 러닝 할 때 T8 이너만 착용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네요.
내지는 인스팅트 트레일 스킨, 이 둘 중에 하나를 입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머니나 이런 수납할 수 있는 용량들이 되게 많고요, 다양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허벅지에다 뭔가 파워젤이나 이제 뭐 담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파다가 꺼낼 수 있는 기능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뒷부분에 지퍼도 있고, 또 앞부분엔 허리 벨트. 이 상의는 제가 속해 있는 올드트레일에서 얼마 전에 이제 팀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트색으로 아주 이쁘게 올드트레일의 어떤 새로운 로고와 함께 내일 대회장에서 이제 제가 수령을 하게 되었는데, 노스페이스 단체 티로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요. 상의는 아마 이제 그걸 입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바람막이 자켓하고 방수 자켓, 이 부분이 어제 저희 단톡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내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온다고 하는데 뭐 방풍 자켓을 방수 자켓으로 대체한다는 분도 계셨고, 또 별도로 뭐 방수 자켓을 준비한다는 분도 계셨고, 이제 그냥 일반 가벼운 경량 바람막이를 준비하지만 일회용 우의를 챙겨서 방수 자켓을 대체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OSK에서 어제 이제 갑자기 코리아 OCK 대회 하루를 앞두고서 인스팅트 바람막이를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경량 바람막이나 방풍 자켓은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방수 자켓이 없어가지고 또 방수 자켓을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방수 자켓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어텍스나 방수가 되는 고어텍스나 두꺼운 거, 겨울에 입는 자켓밖에 없어서 제가 원래 가장 그렇게 싫어하던 형광 색의 아이콘 인스팅트 브랜드의 바람막이 자켓을 구매를 했고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방수 자켓이라고 해서 저는 두껍고 뭔가 그 딱딱한 그 물방울이 딱 튕겨져 나가는 좀 그런 방수 자켓이 아닐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상당히 소재도 적당히 얇고 이렇게 막 접혀져요. 그러니까 베스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핏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M 사이즈 180T에 M 사이즈를 입는데 착용감도 좋고 또 핏도 상당히. 그래서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위에 약한 편이고 저체온증이나 항상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가벼운 경량 바람막이 입고 뭐 또 우의 챙겨갔다가 우의 입고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저는 비가 오면은 이 방수 자켓으로 코리아 OCK 대회에 임할 예정입니다. 일단 자켓 자체가 색상도 제가 그냥 좋아하는 무채색, 슬림핏, 또 소재가 일단 가볍고 크기에 이질감이 들지 않아서 저는 인스팅트 바람막이 자켓 되게 마음에 듭니다. 방수 자켓 없는 분들이라면은 이 기회에 하나 정도 이렇게 갖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름에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6월부터 7, 8월 사이에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 때 만약에 장거리 종주 산행이나 장거리 트레일 러닝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 방수 자켓이 엄청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형광이 없어요. 아예 방수 자켓을 저는 준비를 했고요. 이게 5분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구구절절 설명이 들어가니까 길어지네요. 이러면 편집이 힘든데. 서바이벌 블랑켓 대회사에서 나눠준다고 대본을 보여주면 나눠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혹시 몰라서 서바이벌 블랑켓 챙겼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걸 펼쳐본 적은 없어요. 없지만 이거는 뭐 어느 대회를 가도 간에 무조건 필수 장비입니다.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기는 필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뉴트리션하고 챙겨놨는데 아직 보충식 몇 가지 뭐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 보충식은 아직 준비를 안 했어요. 보충식 같은 경우 알아서 준비하시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당할 경우에 119나 아니면 뭐 주최 측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라인 없이 별도로 휴대폰에 딱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위치가 애매한 경우에는 고정이 안 돼요. 이렇게 한 상태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좀만 하면은 떨어져요. 급할 때는 되게 유용하게 도움이 됩니다. 휴대성이 되게 간편하니까. 응급처치 키트, 압박붕대 6cm에 2m. 그러니까 약국에 가면은
1,000원인가 1,500원 주고 할 수 있는 압박붕대가 있어요. 예. 예. 이 정도 사이즈 압박붕대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회 중에 진짜 이런 압박붕대를 사용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면은 그냥 빨리 미련 없이 DNF하고 스태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든가 아니면은 119에 전화해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알코올 소음, 그리고 반창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밴드보다도 이렇게 아쿠아 밴드, 좀 더 피부에 밀착이 잘 되는 아쿠아 밴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호각, 비상시에 호출을 위해 사용. 살로몬 같은 경우는, 살로몬 베스트는 이쪽에 호각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치맥스 베스트는 제가 별도로 이제 호각이 없는 것 같아서 살로몬 베스트에 있는 호각을 분리를 해서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아치맥스 베스트는 이게 호각이에요. 상단 접합 벨트에 이렇게 호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호각이 있어가지고 개인 컵, 개인 수저, 급수용이 아니라 C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 플라스크를 가지고 개인 컵처럼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별도의 이런 개인 컵, 그러니까 저희가 대회를 하다 보면은 소프트 플라스크에 물 채워서 여기다 계속 이제 급수하면서 마시고 또 급수하고 마시고 하면서 시간 소요가 되게 많이 되는데, 일단은 CP에 도착을 하면은 급수는 여기다가 합니다. 바로 급수를 해가지고 밀봉을 해서 베스트에 장착을 하고, 목이 마르잖아요. 음료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개인 컵으로 따라서 뭐 콜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회를 처음이신 분들은 내가 입을 안 대니까 그냥 페트병을 입을 안 대고 마시고, 예전엔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잘 모를 때는 어차피 내가 입을 안 대면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막 페트병째로 벌컥벌컥 마시면 그럼 다른 분들은 이제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다 그걸 마실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분명히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먹다가 실수로 입에 딱 닿는 순간부터는 이제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CP에서는 이런 개인 컵 바로 접혀집니다. 베스트에 넣고 갔다가 CP를 만나면 바로 꺼내가지고 물로 한번 헹궈서 버려주고, 여기서 이제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따라 마시고, 또 출발 전엔 바로 접어가지고 이제 이런 비닐 패킹에 넣어서, 여기 코리아 OCK는 이 개인 컵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인 컵이 없는 경우에는 일회용 종이컵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면서 요즘은 에코,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현장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대회사들이 많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수저, 포크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챙겨 가셔야 합니다. 이제 운탄고도처럼 로드가 많고 이런 구간에서는 작년에 로드화를 신고 입상을 하셨다가 규정상 트레일 러닝화를 신어야 되기 때문에 입상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코리아 OCK는 뭐 OCK 코스나 22K 코스는 워낙 이제 버라이어티하고 험준한 산악 코스이기 때문에 로드화를 신고 아마 뛰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끄러운 구간도 많고요. 반드시 트레일 러닝화 검사를 하고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 트레일 러닝 입문하시면서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 반드시 필수 장비 품목은 아니지만 트레일 러닝 대회 때 반드시 이제 하고 나가면 좋은 것들. 테이핑. 이 곤텍스, 이번에 대회 때는 곤텍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비싸요, 테이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곤텍스는 대회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키네시오 테이프하고 약간 좀 달라가지고, 키네시오 테이프 같은 경우는 막 당겨서 부착했다가 끝부분에서 힘을 빼주면서 부착을 해야 되지만, 곤텍스는 이제 초반에만 살짝 당겨주고 이제 근육 방향에 따라서 붙여주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을 때는 당겨서 부착을 하다 보니까 잘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욕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다시 테이핑을 좀 해보니까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 때는 롤이나 아니면 무릎, 하산시의 테이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테이핑을 할 예정이고요. 오히려
좀 부정확한 방법으로 테이핑을 하셔서 그게 오히려 더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테이핑을 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위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효 경험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테이핑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게이터입니다. 트레일러닝화 안에 흙이나 돌 같은 것들,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기 위한 발목에 착용하는 게이터인데, 특히 코리아 OCK 코스는 낙엽도 상당히 많고 흙이나 이런 돌, 잔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리아 OCK 때 그냥 게이터 없이 트레일러닝화만 신고 달릴 경우에는 나중에 대회가 끝나고 신발을 벗으면은 양말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계절이 5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팔이나 싱글렛을 착용하실 거예요. 저는 암슬리브 반드시 추천합니다. 풀숲이 우거지고 어떤 자잘자잘한 나뭇가지가 있는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코리아 OCK는 특히 전반부보다 후반부부터는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정글 트레일이다, 밀림 속에서 트레일 러닝하는 기분이다 라고 표현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나뭇가지나 이런 풀숲들을 헤치고 지나가다 보면은 맨살에 나뭇가지가 닿게 되면은 당연히 상처가 나겠죠. 코리아 OCK 대회 때는 반드시 암슬리브, 팔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암슬리브를 추천을 드립니다. 목이 짧은 아치맥스 이 양말을 신고 갈까, 아니면은 이런 긴 양말을 신고 갈까 고민 중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카프 슬리브가 잘 맞아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컴프레스포트 카프 슬리브인데, 오히려 이제 카프 슬리브에 대한 종아리 압박 때문에 이게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카프 슬리브가 상당히 경기력에 도움이 됩니다. 엄청난 고속 주자도 아닌데 경기력 이야기하니까 웃기긴 하지만, 트레일러너들이 이제 요즘 보면 이렇게 챙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가려도 되는데, 가려져 있으면은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로 챙을 올리고서 착용을 합니다. OSK 모자인데, 저는 모자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모자는 쓰지 않을 확률이 높고, 저는 그냥 헤어밴드. 요즘 대세 아치맥스 헤어밴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일반 헤어밴드보다 폭이 두껍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하면은 아줌마 같아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장착을 하는데, 헤어밴드도 은근히 브랜드마다 약간 핏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어밴드가 원래 할로, 사이클 탈 때 쓰는 헤어밴드였는데, 아치맥스도 상당히 착용하면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아치맥스 헤어밴드를 착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자를 추천드리고, 저는 모자를 쓰면 사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헤어밴드를 합니다. 장갑이 필요한 이유는 돌이나 나무 가지나 이런 부분들을 잡을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손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트레일러닝 장갑을 추천드리는데, 원래는 산에서는 반장갑보다는 긴 장갑을 끼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반장갑이 더 사진에서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반장갑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트레일러닝 초보자분들은 저는 장갑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지참 품목 중에 하나, 헤드랜턴. 여기 보면 300루멘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헤드랜턴은 어느 데서건 간에 반드시 이제 필수 품목인데, 웬만하면은 이제 새벽에 출발하면은 50km까지는 낮에 들어와요. 밝을 때 들어오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밤 늦게 이제, 특히 산 같은 경우는 뭐 가로등이나 이런 불빛,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조명이나 불빛이 있을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헤드랜턴은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200루멘 이하 미니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랜턴마다 보면은 밝기에 대한 그 용량들이 있어요. 저는 블랙 다이아몬드 헤드랜턴을 쓰는데 이게 350루멘입니다. 요즘은 뭐 700, 800루멘까지 있는데, 저는 이 350루멘 가지고 뭐 서울백도 달려보고 크게 저한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가볍고.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헤드랜턴이라도 구매하셔가지고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일러닝 벨트에 배번을 이렇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번만 착용 가능한 얇은 벨트도 나와 있어요.
이거를 배번을 막 옷에다가 핀으로 막 붙이고 또 센터 잡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기능성 의류인데 거기에 미세하게라도 구멍이 나면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회 때는 기본적으로 트레일러닝 바지가 있어도 이런 벨트, 트레일러닝 벨트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트레일러닝 벨트가 그래도 트레일러닝 바지에 부착되어 있는 어떤 수납 공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보면 보통 배번을 두 가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하나는 가방 뒤에다가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하나는 막 가슴이나 허리, 전면에 이제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배번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대회 때 미리 현장에서 나눠주는 경우 상관이 없는데 현장에서 나눠주지 않는 경우, 미리 도착하는 경우 다른 물품 다 챙기다가 깜빡 잊고 배번을 두고 가는 경우가 생겨요. 배번이 없으면은 대회 나가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코리아 OCK를 하루 앞두고서 필수 검사 장비,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장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뭔가 붕 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아주 논리적이거나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이러이러한 장비를 준비했구나 라고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수 검사 품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이 정도의 사안이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필수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순위권 주자들, 그러니까 포디엄에 오르는 주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엄정하게 검사를 많이 해요. 순위권을 노리신다, 그래도 내가 한 10위권까지는 내가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필수 장비, 필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사용하는 최애 크림, 크리스틴 모 크림, 러너들이나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운동 전과 후에 이 크림을 통해서 마사지 해주면서 크림을 도포해주고 달리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미노바이탈, 파란 거, 근육 경련, 쥐의 예방이 되고 에너지젤.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젤을 잘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에너지젤이나 이런 뉴트리션 종류는 아미노바이탈을 가장 추천드리고, 이제 뒤에 보면 하얗고 이렇게 갈색 약들이 있어요. 이건 프레스온이라는 제품인데, 그러니까 전해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인데, 이거를 먹고 달리느냐, 먹고 달리지 않느냐, 이거를 섭취를 하냐, 섭취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날 정말 다리에 근육 경련, 쥐가 오는 강도나 빈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트레이너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뉴트리션은 아미노바이탈과 프레스온. 저는 알약과 스트롱 렁스라고 해가지고 폐호흡을 증진시켜주는 이 두 가지 약을 섭취를 합니다. 일반 시중에는 약국에서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구매하셔도 되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내려서 조제하는 약들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상비약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항상 아플 때마다 막 출발 전에 막 두 봉지를 먼저 씹어 먹고, 그냥 아프니까 통증을 없애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고,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같은 것들은 필수적으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대회를 즐기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대회는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어디가 다쳤는데 이 사람들 다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나 기록을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막 약을 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청하기가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운탕고도 때도 제가 달리는데 좀 이제 어떤 분이 막 다리 쥐가 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계신데 그냥 보고 다 지나가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제 선행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 보이는 거야. 저도 그냥 웬만큼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쉬는 느낌이었다면 지나갔을 텐데, 다리에 쥐가 나서 이도저도 못하고 막 떼굴떼굴 거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분이 제 시야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분 이제 앞에서 쥐 풀어드리고, 또 마침 저한테 이제 그 당시 크램픽스가 있었기 때문에 크램픽스가 이제 쥐나 근육 경련을 풀어주는 약이거든요. 드리고 또 쥐 풀릴 때까지 마사지 좀 해드리고 그러다 온 적이 있었었는데, 하지만 대회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회는 모든 것들이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 숙지도 또 GPX 지도도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대회 나가면 누군가가 날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겠지, 케어해주겠지,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처음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정기훈련이 아니라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동료들의 어떤 케어나 배려를 당연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코리아 50K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일 진행되는 코리아 50K 많은 분들, 여러분들 안전하게 무사히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코리아 50K 1등 주자 우리 장동국님과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몰라요. 자기한테 전화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거 갑자기 급하게 하는 거라서. 작년에 코리아 50K 1등 트레일러닝계 라이징 스타. 부모님. 네. 예, 형. 말해. 그냥 지금 유튜브 뭐 하나 찍고 있는데 어. 그냥 이제 코리아 50K 그 필수 검사 품목 이런 거 관련해서 조회수 좀 올리려고 유튜브 찍다가 이제 작년에 코리아 50K 1등한 우리 동국이 형이 알려드리는 코리아 50K 뭐 노하우 이런 것들 간단하게 같이 담으려고 영상에. 네. 후반부 10까지 왔으니까 후반부 어필이 강해서 예. 어필이 강해서 일단은 뭐 전반부에 오버패스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게 가장 큰 노하우. 전반부에 뛰기 좋다고 해서 목표가 뛰었다가 후반부에서 대부분 털리고 그거지 뭐.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해서 자기만의 페이스 조절해서 전반부라고 무조건 뛰지 말고 후반부에 고도가 높기 때문에 후반부를 생각하고 뛰는데 전반부에 저기 달리라는 거지. 답사를 가면 후반부를 안 하는데 후반부를 모르니까 후반부를 퍼져버리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코리아 50K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장동국 동국자님이 라이징 스타가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대회인 것 같아요. 아마 1등을 처음 찍었던 대회가 그 대회였죠? 코리아 50K? 그렇죠. 지금 공식 인터뷰 아닌가 지금? 응? 지금 이제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전화 인터뷰인가 하는데? 전화 인터뷰 하는 거야 지금. 스피커폰으로. 다시 해야지 그러면. 됐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근데 갑자기 하다가 생각나서 내일 코리아 50K니까. 근데 지금 나도 한의원 가려는데. 한의원? 왜 어디가 아픈 데가 있으세요? 네, 발목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꼭 대회만 가까워지면은 꼭 순위권 주자들이 자꾸 뭐 감기다 뭐다 계속 뭔가 아픈 것들을 자꾸 드러내더라고요. 네. 그 어떤 심리가 있나요? 뭐 부담도 있겠지만 예. 하기 아이템이 아닌가요? 그리고 어저께 엄청 과음하셨잖아요. 술이야 뭐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늘 술 하시고, 예? 하시고 기침도 자주 나으시고. 기침은 이제 많이 나왔을 때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졌고. 예. 한때 고생했어요. 네. 지금은 한의원 가시는 거고요. 네, 발목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발목이 어디가 안 좋으셔서. 네, 저번에 이제 물살에 대해서 예. 이제 발목 잡혀가지고 운동 안 하니까 아프네. 그런데도 1등을 하셨고 울트라 랠리 대회에서도.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실 코리아 50K 출전자 분들에게 사실 내일 대회라서 이거 편집해서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응원의 한마디. 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비 때문에 저기 일단 보험 잘 챙기시고요. 후반부까지 지치지 않게 전반부 페이스 다 조절하시고 비가 오면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 드시고 실패 잘 드시면서 잘 이렇게 무사히 안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귀한 시간 짧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예. 어떻게 이따 가게 되면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동국자님과의 계획 없던 즉흥 인터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일 코리아 50K 영상을 한 5분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1시간 걸려가지고 이거 편집이 난감한데 최대한 자막 없이 후딱후딱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코리아 50K 내일 여러분 모두 무사 완주하시고 저도 내일은 완주를 목표로, 원래는 실버벨을 목표로 하고 싶었지만 완주를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